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50대 남성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 수협에서 9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댓글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곳의 연락처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부터 성적표,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할 수 있는 서류가 30가지가 넘습니다. 수협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5살 김모 씨도 이 같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위조 전문 업체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위조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위조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가지고. 김 씨가 제출한 위조 인감증명서는 발급 담당자 이름부터 인감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수협은 가짜라는 의심 없이 선뜻 9억 원을 내줬습니다. 굉장히 위조 수법이 나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위조할 수 있지만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가 설치된 금융기관이 제주도 내에는 한 곳도 없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출 사기를 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인터넷 위조 전문 업체와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닭고기와 병아리가 될 종란의 자급률이 아주 낮아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수급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과 해법을 김찬년,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부화된 병아리 2,500마리가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도내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주도가 이틀 동안 일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이제 들어오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닭고기도 22만 마리가 들어와 육가공업체도 모처럼 바빠졌습니다.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확보한 물량이 10일치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입 금지 조치가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10일에서 12일 이후에는 다시 또 이런 닭고기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내 식당들은 울상을 넘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이 식당은 하루 500명 정도 예약 문의가 오지만 다음 주 예약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면 이제 이 닭이 없어서 우리도 문 닫을 형편이고, 그렇다고 이거 하루 아침에 메뉴를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막막하고. 근본 원인은 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도내 닭고기 자급률은 50%, 병아리가 될 종란은 14%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 5차례, 2년에 한 번꼴로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심각한 수급 차질이 되풀이됐습니다. 2008년에는 86일 동안 반입이 금지됐고 2010년에는 121일, 올해도 60일 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고기를 자체 생산하려면 종개장과 부화장, 육개 농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내에 하나뿐인 종개장에서는 씨암탉을 만들 종개용 병아리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와 키운 뒤 종란을 생산한 다음 부화장으로 보냅니다. 도내 2군데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육개 농장 44곳에 공급돼 육개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도내 종란 생산량이 14%에 그쳐 대부분은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고 종개용 병아리는 100% 의존하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종개용 병아리와 종란을 생산하는 씨닭인 원종닭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0년 넘는 연구 끝에 토종닭을 개량한 우리맛닭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씨닭을 공급받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 50억 원 정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닭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맛달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입이 금지되기는 마찬가지.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재래닭을 이용한 씨닭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반입 금지 이후에 도내 양계 농가의 어려움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축산 정책을 보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제주도가 2007년 2월에 발표한 제주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를 100% 자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0억 원을 투입하는 핵심 사업인 종개장 건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100% 자급 대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시설 개선에 집중됐고 외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1차) 산업에 속하는 수산업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1차 산업인 수산업에 2차 가공과 3차 유통 서비스업을 더해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6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멍게 수협 가공공장. 깨끗하게 세척된 멍게가 포장 용기에 담겨진 뒤 급속 냉동되면 곧바로 미국으로 팔려나갑니다. 2차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멍게 상품만 11가지나 됩니다. 바다에서 갓 수확한 멍게를 껍질을 제거하고 알을 골라내 이처럼 비빔밥용 재료나 양념 멍게로 가공하면 200g당 가격이 최고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양념 멍게와 비빔밥용 멍게는 국내 호텔에 매달 고정 납품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연중 맛있는 멍게를 드실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협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 안정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굴도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는 마찬가지. 생굴은 킬로그램당 6,000원이지만 냉동 굴은 9,000원에 팔립니다. 연간 굴 생산량 4만여 톤 가운데 35%가 2차 가공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14,000여 톤을 갖다가 통요림, 냉동꿀, 마른 꿀 등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멸치도 마른 멸치와 젓갈류에서 어죽과 패티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머물렀던 수산업이 2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유통과 수출 분야의 장점을 모은 이른바 6차 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양식장에서 넙치 먹이로 주는 고등어나 정어리 등 생사류는 먹다 남는 찌꺼기가 많다 보니 해양 오염의 원인이었었는데요. 제주 지역에도 찌꺼기가 적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이 준공되면서 양식장 주변의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넙치 양식장입니다. 생사료 찌꺼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고기를 갈아 만든 알약 모양의 배합사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생사료를 줄 때보다 고기가 크는 속도가 느린 데다 다른 지방에서 사오는 배합사료 가격이 비싼 것도 단점입니다. 만약에 전국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생사료 대비 생산 원가가 30-40%가 더 들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수어류 양식수협은 1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유통 마진과 운송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첨단 자동 시스템 생산 라인을 갖춰 품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와 R&D 사업을 통하여 제주 지역에 맞는 고품질 양어 사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양식장 350군데 가운데
배합 사료를 사용한 곳은 60군데. 올해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사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배합 사료 생산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북서부 지역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에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와 비슷하겠지만 오전 한때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에서 11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13도에서 14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2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성판악이 현재 기온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11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오후부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해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그제 도내 모 고등학교 법인 비이사장의 자택과 자동차,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사장과 학교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도내 모 건설업체 한 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10년 비이사장과 학교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최근 고소장을 준비해왔으며 비이사장은 지난해 다른 지방 부동산 업체 대표로부터 학교 부지에 대한 이중계약 체결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명 초청 독창회가 내일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입니다. 고남수 사진작가의 사진전 바람이 지나는 길 제주 돌담이 모레부터 2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어미숙 화가 기획초대전 봄의 왈츠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 공모를 실시하고 시와 산문,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합니다. 제주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40분부터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일 오전 10시부터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주식회사 가이에서는 웹 프로그래머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02국에 594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유기농 천연 화장품 원료 단지를 조성하고 제주 테크노파크의 화장품 공장을 개선해 화장품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 양원찬 예비후보는 제주도 예산안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심의에 참여시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희범 예비후보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허가를 차기 도정으로 넘긴 뒤 도민 공청회를 열고 개발사업 자본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제주학생 기숙사 건립과 제주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탐라 영재관의 추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공개와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당선된 도지사가 취임 후 50일 이내 공약사항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100일 이내 공약 사업과 실천 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립적인 연구기관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공약 추진 상황을 평가해 공약 이행률 등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토록 했습니다.